혹시 하다가 잡음 들리면 말 좀 해주세요. 환경이 달라서. 저번에 포인터 메모리 배열했고, 이번에 마지막 다섯 번째라서 이제 마지막이고, 남은 거는 문자열, 구조체, 그리고 포인터 연산이라고 했는데 뭐 거창한 건 아니고, 그리고, 제일 신경 쓸 만한 게 함수. 함수는 되게 기초적인 건데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어, 함수는 안 어려운데 함수 포인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뭐 이해 안 가시면 많이 쓰는 부분은 아니니까 쉽게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제일 중요하게 보실 거는 함수고 그 다음 문자열, 그 다음 구조체 이 세 개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 헷갈릴 만한 여지가 문자열이랑 문자열에 헷갈릴 만한 여지가 있고 중요한 건 구조체, 함수, 문자열 셋 다 좀 약간 심화적으로 코딩을 할 땐 필요한 부분이니까 주의해서 보시고 복습할 만한 거는 배열을 배웠었는데 배열은 그 하나 이렇게 배열을 선언만 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의 변수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였고 근데 이 배열은 포인터랑 약간 연관 관계가 있었는데 배열이 실제로 값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배열이 그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고 있을 때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원소의 메모리 주소를 가짐으로써 여러 가지의 변수를 가진 것처럼 연기한다, 가진 것처럼 기능한다라는 거 했고 그래서 이거를 응용해서 메모리를 할당하거나 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배열 조작하거나 이런 걸 해봤었고 그리고 말록이라는 거 말록이 메모리 이렇게 할당하는 거였고 말록을 통해서 메모리를 만들었으면 풀이라는 걸 이용해서 메모리를 해제도 했어야 됐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거의 중점적이었고 지난 시간에는 그리고 이번에는 약간 문자열인데 어, 문자열은 그 여러분들이 C를 하면서 왜 혹시 뭐 다른 언어를 했으면 특히 더 그 생각이 들었을 텐데 C에는 단순히 이렇게 긴 여러 가지 문자들로 이루어진 문자열이라는 거, 헬로처럼 여러 가지 문자를 가진 이렇게 쭉 긴 이 문자열을 저장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없어요. 그냥 차밖에 없었지 스트링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왜 없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C에서 문자열을 쓰려면 보통 여기 차에다가 포인터를 써요. 일단 차를 먼저 보면 차에다 그냥 이렇게 헬로를 넣으면 오류가 떠요. 근데 이렇게 차는 하나의 문자를 가진 거였는데 차 포인터를 쓰면 그 배열이랑 똑같아요. 배열도 여러 가지 값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연기하지만 실제로는 첫 번째의 변수의 메모리 주소만 가지고 있는다 했잖아요. 그걸 응용해서 차 포인터도 여러 가지 이렇게 문자가 여러 가지 이루어진 문자열의 첫 번째, 그러니까 헬로의 경우에는 이 H의 메모리 주소를 이 차 포인터가 가지고 있으면 이 차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자를 여러 개 가질 수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헬로처럼 긴 문자들을 저장할 수가 있고,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변수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차의 포인터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저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해보면 잠시만요.
아, 네. 써주세요. 다음엔 손 들어주시고. 아, 손 들기 안 됩니다. 채팅으로 해주세요. 태연님 들어오셨으니까 이거 그대로 쓰고 채팅으로 다 했다고 말해주세요. 그 오류, 어떤 오류인지 좀 복붙해주세요. 채팅으로. 오류 이름 좀. 오류, 오류명 좀 보내주실래요, 엔지니어? 아, 잠시만요. 콘스트 붙였네요. 콘스트는 상수라서 콘스트 붙이면 안 돼요. 안 붙였는데 콘스트라 뜬 거예요? 코드까지 합쳐서 한번 보내주실래요, 캡처를? 어, 어, 뭐지? 잠시만. 이거 혹시 윈도우 컴퓨터가 없는데? 잠시만. 그, 엔지니어 혹시 그 화면 공유 그 크롬 저번에 깔라 한 거 까셨나요, 혹시? 아니, 정말. 한 분 오류 뜬 사람 누구라 했죠? 아, 지성님 혹시 깔려 있어요? 그, 그거 뭐지? 그거, 원격 허용하면 코드 발행되거든요. 코드 좀 저한테 보내주실래요? 액세스 코드 발행될 거예요. 이거 다른 분들도 해당되는 오류일 수 있어서 일단 같이 한번 봐볼게요.
제어가 된 상태인가? 이거, 되네, 되네. 여기 오른쪽 창 좀 늘려보실래요? 아, 네네. 저장, 이거 실행해 보실래요? 아, 되네. 은준이 혹시 어떻게 하는지 보셨어요? 이거 화면 공유 꺼도 돼요, 이제. 이게 오른쪽 바에서, 오른쪽 그 사이드바 이렇게 쭉 늘리면 소스 파일이라는 폴더 있거든요. 그거 펼쳐서 그 파일 이름 변경한 다음에 그러면 파일 이름 .cpp 돼 있을 텐데 그거를 그냥 C로 바꿔주세요. Understand?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오른쪽에 이렇게 바가 있잖아요. 그 바에서 그 소스 코드인가 소스 파일인가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없다고요? 형이 발표해봐요. 이거 발표 켜봐요. 네. 이게 저도 방금 알았는데 이게 그냥 다들 알아두라고 말하는 건데 보통 저희가 뭐 C 수업하거나 이렇게 할 때 C++ 그 파일 기반으로 저희가 그냥 작업을 해요. 왜냐하면 C++도 C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C++랑 C 언어가 다른데 C++은 C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그냥 C++ 형식으로 생성한 다음에 C 코드를 작성을 해요. 근데 저희가 방금 사용한 방식처럼 그런 방식이 C++은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뜨는 사람도 있고 저한테도 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려면 C++이 아니라 C를 이용해서 파일 이름을 C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 왜 다 어디 갔어? 어, 이거 파일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여기 있네. 형 파일 혹시 공개적으로 보이면 안 되나요? 화면 꺼볼게요. 잠시만, 제 공유를 잠시 끌게요. 형 좀 고치고 진행할게요. 내 컴퓨터 들어가 보실래요? 네. 제가, 클릭이 안 돼. 네, 잠시만요. 네, 컴퓨터 껐다 키시면 될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껐다 키면 될 거예요, 이제. 아무튼 다들 뭐, C++이랑 C 차이 알아가면
나쁠 건 없어서 그냥 여기서 공개적으로 했고, 그래서 그거 실행해보면 뭐 정상적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을 이런 식으로 차의 포인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 알아둘 거는 그 배열이랑 다르게 몇 개의 변수를 가질 거라는 이렇게 정의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컴퓨터가 알아내는 방법은 뒤쪽에 нул이라고 예전에 한번 쓱 얘기했는데 нул이라고 아무 상태도 아닌 거를 표현하기 위해 нул이라는 걸 사용한다 했는데 그 문자의 끝에 нул을 둠으로써 여기까지가 이 문자열의 끝이다라는 걸 표현을 하면서 저장이 된다. 이 부분은 실제 코드에는 관련이 없지만 그 수업이나 약간 배경 지식으로는 알아둬야 되는 거라서 얘기했고, 누를 그 문자의 끝에 둠으로써 여기까지 문자의 끝이다라는 걸 표시. 그리고 문자의 포인터가 배열이랑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저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도 비슷한데 차랑 비슷하게 여기서부터 다시 쓸게요. 차랑 비슷하게 이거 괄호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바꾸면 되지.
다들 아직 안 쓰셨나요? 아, 깜짝 놀라. 일단 진행할게요. 짧은 거라서. 그냥 이렇게 괄호, 배열 쓰듯이 괄호 쓴 다음에 몇 번째 글자 나올지를 정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HL, 한 문자 문자. 왜냐면 그냥 배열처럼 문자 하나하나 저장하고 있다가 문자 열인 것처럼 연기하는 거라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였고, 어, 네, 이렇게 그냥 이건 직접 쳐볼 필요 없이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데, 얘를 문자열 포인터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그대로 넣은 거니까 배열처럼 특정 문자를 선택한 다음에 바꿀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리터럴이라고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게 있는데, 단순히 그냥 변수가 아니라 이렇게 이 문자 그 자체를 그대로 쑥 넣은 거기 때문에 얘를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차의 포인터를 선언한 다음에 말록을 이용 말록이라는 메모리 생성하는 거 그거 이용해서 생성하고, 그리고 한 칸 한 칸 직접 넣어준 거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차 포인터 선언하고 바로 그냥 이렇게 문자열 쌍따옴표 써서 이렇게 바로 넣어버리면 변경이 안 되고 일지전용이고, 실제로 넣고 싶다면 어, 여기서 안 나오던가, 뒤쪽에서 나오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 포인터 선언한 다음에 쌍따옴표 써서 넣으면 읽기 전용이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변경하고 싶으면 조금 이따 나오는 이렇게 직접 선언한 다음에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방제 저희가 한 부분 설명하는 건데, 그 프린트F에서 출력을 한 번에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차를 한 번에 출력하고 싶으면, 그 숫자는 %D였잖아요. 이 문자열의 경우 퍼센트 %S, 그 스트링이라는 영어의 약자인데 %S를 써서 여기서 이렇게 바로 선언한 거를 S를 써서 여기 S 넣음으로써 바로 그냥 부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바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얘를 여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선언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배열도 결국 그 배열이랑 결국 동작하는 방식이 같기 때문에 차의 배열을 선언하면 스트링처럼 방금전에 한 것처럼 똑같이 그냥 문자를 넣을 수가 있고, 그럼 이렇게 가로를 써서 배열처럼 선언을 한 다음에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스캔F하고 %S 하면 알아서 문자열이 입력받아서 넣어준다라고 C가 알아듣거든요. 그 다음에 %S 한 다음에 S1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앞에 뭔가 많은데 만약에 이게 없다고 치면, 지금 대괄호 해갖고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 C가 문자의 입력을 받는데 공백이 생기면 거기서 딱 끝나요. 예를 들어서 헬로 반점하고 띄우고 월드라고 하면 헬로 반점까지만 입력이 된 상태로 S1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공백 말고 한 줄을 그냥 이렇게 쭉 입력받고 싶다의 경우인데, 뭐 이 부분은 당장 뭐 달달달 외울 그런 일은 아니니까, 우리가 당장 알아야 될 거는 %S를 이용해서 scanf 함수로 입력을 받으면
공백을 기준으로 문자를 쭉 입력받고 여기 차의 배열 혹은 차의 포인트에 입력을 해준다라는 거 알아가시면 되고, 그리고 배열 형태로도 이렇게 선언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밤제 본 이건데 이걸 한번 직접 코드를 써보면 여기까지. 네. 확인했어요. 네, 이거 실행하시면 연결될 텐데, 지금 약간 다시 생각해보니까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설명이었던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안 됐던 이유는 이거였죠. 얘가 변경이 안 되는 이유는 이 S1, 얘가 포인터니까 메모리 주소로 밝힐 텐데, 이 헬로라고 하는 이 문자열을 넣었잖아요. 근데 이 문자열의 첫 번째 애를, 이 문자열의 주소를 얘가 가리킬 거예요. 그냥 얘 헬로, 이 문자열 자체가 어떤 변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얘 이런 문자열을 지금 생성을 한 거예요. 이 리터럴이라는 이 개념이 지금 어,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한 데가 오래 걸렸는데, 이 헬로라는 이렇게 괄호를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쌍따옴표를 쓰거나 1, 2, 3, 4 이런 게 지금 이렇게 뭔가 코드가 아니라 그냥 이게 이 값 자체인 애들을 리터럴이라 하는데, 리터럴을 여기에 넣으면 이 포인터의 경우는 얘의 그냥 메모리 주소를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S1은 얘의 메모리 주소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중간에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얘, 얘의 얘 통째로 지금 메모리 주소를 저장을 하고 있는데 얘 중간에 뭔가 바꾼다거나 이런 게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배열을 썼으면 얘의 경우에는 배열이니까 이 S1이라는 이 배열이 지금 이런 식으로 배열 안에 지금 저장이 된 거예요. 배열을 만들고 그냥 이 배열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리터럴을 주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한 칸 한 칸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터랑 배열의 차이인데, 이거 뭐 그러면 배열도 결국 포인터처럼 메모리 주소를 저장한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더 깊은 차원의 얘기이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해를 할 때는 결국 배열도 포인터지만 이게 배열 값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능을 이해할 때는 이 배열이 실제로 포인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은 그냥 이 배열은 값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이 문자들에 이렇게 열거된 된 거니까 이렇게 기능한다라고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 배열은 리터럴을 넣으면 이렇게 한 칸 한 칸 한 칸 넣어주니까 중간에 S1, S1의 두 번째를 A로 바꾼다라고 하면 칸 중에 두 번, 이면 실제적으로 세 번째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인터는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니까 얘를 통째로 저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값을 바꾼다던가 이런 게 불가능한 상태인 거고, 배열의 경우에는 값을 여러 개를 가진 애니까 이 중에 하나를 바꾼다라는 거는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니까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밤새 포인터를 이용해서 문자 저장할 때도 마지막에 누를 넣고 누리 있으면 여기까지 문자의 끝이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했는데, 배열의 경우에는 10개의 크기만큼 배열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5개밖에 채워지지 않으면 나머지 남는 칸들은 그냥 눌로 다 채워버린다. 이거는 실제 C가 어떻게 동작하는 방식이냐니까 코드에서 중요한 건 아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배경 지식으로서 설명해 드린 거고, 쓱 보고 넘어가면 돼요, 저런 배경 지식은. 그리고 어, 네, 앞에서 말한 거 그냥 그대로 반복인데, 배열하고 넣으면 이런 식으로 한 칸 한 칸 바꿀 수 있다, 할당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헬로, 얘를 배열에 넣으려면 몇 칸이 필요하냐인데, 어, 그 방금 전에 포인터에서 말했던 것처럼 문자를 마지막에 누를 둠으로써 여기까지 끝이다라는 걸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헬로 한 다음에 누의 자리까지 포함해서 총 헬로는 문자가 5개지만 6개의 칸이 필요한 거고, 여기서 다 채운다는 거는 문자를 마지막에 눌 놓고 남는 칸이 있으면 누로 다 채운다는 거고, 근데 필수적으로 문자 끝에 누이 하나 필요하니까 선언하려면 6개 칸이 실제로 필요해요. 근데 뭐 이거 신경 쓰고 싶지 않으면 여기 지금 밑에처럼 그냥 배열 몇 개 크기로 만들 건지를 선언 안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그리고 입력값을 문자의 포인트에 저장하는 방식인데, 잠시만요. 어, 이거는 앞에서 본 말록을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직접 메모리를 사용해서 해보는 건데, 여기서부터 쓰시면 네, 여기까지. 계속 문자를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방법이 여러 방법이라서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류 어떤 오류인지 적어주세요, 채팅에. 아, 혹시 이거 오류인가? 어, 오류 뜨시면 이렇게 해보실래요? 이런 괄호 붙여주세요. 오류 뜨시면. 이래도 오류 뜨면 말해주세요. 스캔F요? 그 보안 오류인가요, 혹시? 그 보안 오류면 이거 붙여보실래요? 이렇게. 아이고, 밑에 대시바이스. 안 하시는 분은 잘 손들기가 안 되니까 지금 서현님 오류 떴나요, 혹시? 아직 덜 하셨나요? 아, 아니구나. 진행하면 뭐 이거 다들 실행해 보셨으니 뭐 입력됐을 거예요. 이거 입력한 대로 출력이 되고 그냥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말로 이용해서 메모리를 할당하면 이거 변환해줘야 됐고요. 이게 오류가 뜰 때 있고 안 뜰 때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보통 써야 돼요. 메모리를 한 다음에 차 포인터 형태로 만들 거다라고 이렇게 괄호를 써줘야 되고 그리고 입력받고 출력하고 특별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구조체인데 구조체는 복잡한 게 없고 타이핑할 게 많아서 한번 타이핑 쭉 해본 다음에 그 이후에 문법 이렇게 소개하는 거는 저 혼자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할 거고 그래서 구조체는 이렇게 나에게 이름, 나이, 주소라는 게 이렇게 저장할 거고 이게 이 정보가 사람에 대한 정보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밑에처럼 사람 뭐 두 명이면 네임 1, 2, 뭐 100, 에이지 1, 2, 100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너무 수준 떨어지는 짓이고 이거를 깔끔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이렇게 한 번에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구조체는 스트럭트라는 영어를 붙이고 이렇게 이름 쓰고 그리고 괄호 친 다음에 이 안에 얘에 해당되는 변수를 여러 개 입력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복잡한 프로그램 쓸 때는 무조건 사용하는 건데 그 스트럭트하고 구조체 이름 그리고 자료형 그리고 뭐 변수 이름 멤버 이름 했는데 그냥 변수 이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처럼 person, name, age, address 이렇게 하면 끝이고 그리고 직접 사용을 해볼 건데 이거 좀 길긴 한데 이거는 한번 해봐야 돼서 한번 다들 빠르게 한번 부탁드려요. 촉박하진 않은데 뒤에 몇 개 더 있어서 할게. 이거 다 하고 치고 설명 간단하게 한 다음에 잠깐 쉬고 이어서 갈게요.
어, 여기까지. 네, 다 하셨으면 실행해보면 뭐 딱 눈에 보이는 대로 실행이 되고. 네, 이거 뭐 직접 해보는 게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 두 페이지밖에 안 남아서 두 페이지로 부조체 마저 설명하고 쉴게요. 이게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 펄슨이라고 썼는데 스트럭처 펄슨 이렇게까지 썼잖아요. 이게 두 단계 거쳐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얘를 그냥 일단 형식적인 이름은 꼭 필요해서 형식적으로 이름을 만들고 펄슨하고, 마지막에 끝에 실제 이름을 쓰면 어, 어, 그러면 스트럭트 필요 없이 그냥 얘 자체를 이름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 펄슨. 아, 앞에 이걸 붙여야 되네. 타입, 타입 여기 타입 데프 붙인 다음에 형식적인 이름 하나 하고, 그리고 실제로 쓸 이름을 쓰면 앞에 방금 전이랑 다르게 스트럭트 뭐 하고 이름 붙일 필요 없이 그냥 얘 이름 자체로 이렇게 인트 뭐 이런 것처럼 정식적인 자료형처럼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줄일 수가 있는데, 이거 지금 이 방식은 타입 def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익명 구조체라고 하는 방법인데, 여기 지금 형식적인 이름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약간 불필요한 사소한 이런 것들은 보통 다 언어에서는 줄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익명 구조체로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이 별칭만을 이용하면 타입 def 스트럭트 한 다음에 익명이니까 이름 안 붙이고, 그리고 별칭을 붙이면 이렇게 person 바로 그냥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스트럭트 이런 구조체라는 게 있다는 거 알아가시면 되고, 이렇게 두 단계에 거쳐서 더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은 함수랑 뭐 몇 개 안 남았는데 지금 1시간 됐으니까 쉬고 다시 이어갈게요. 55분이니까 5분에 다시 모일게요. 할 건데 함수는 제일 중요하고, 앞부분은 쉬운데 뒷부분에 포인터 부분 헷갈릴 수 있는데 뭐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 거라서 일단 진행해 볼게요. 함수는 어, 그 프로그래밍 하다가 단순 이렇게 그 메인 함수라고 하죠. 메인 안에서 이렇게 작성만 하다 보면 반복되는 코드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앞에서 더 했는데 뒤에서도 더 해야 되고 이렇게 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슷한 동작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코드도 길어지고, 그리고 중간에 앞에서 한 더하기 방식이랑 뒤에서 한 더하기 방식이랑 같아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실수가 생길 수 있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함수를 보통 쓰는데, 이 함수는 특정 용도의 코드를 한 곳에 모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더하기라고 하면 add라는 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 ad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더할 때마다 이 함수 이용해서 계속 뭔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printf나 scanf도 함수의 한 종류예요. printf나 scanf는 C를 만든 사람들이 출력하고 입력받는 출력받고 입력받는 그 행동들을 printf, scanf라는 함수로 정의한 다음에 이걸 써라라고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쓰는 거고, 그래서 그걸 쓰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그 C 할 때 샵하고 include stdio.h라고 했는데, 그 stdio.h라는 그 파일 안에 이런 printf나 scanf 같은 기본적인 함수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파일 안에. 그래서 우리가 include를 했고, 그래서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여기서부터 직접 하고, 여기까지.
거 실행해보면 헬로라고 되는데, 잠시만요. 네, 일단 한번 보면 흐름이 메인 함수, 헬로 함수 위에 메인 함수가 있는데 메인 함수가 무조건 실행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위에 헬로를 써도 메인 함수 안에 있는 것부터 실행이 되고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실행이 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게 헬로 함수를 호출하는 거였죠. 그래서 헬로 함수로 간 다음에 헬로 함수에서 다시 위에서 아래로 그런 프린트f 있으니까 프린트f 출력하고 닫는 괄호로 끝났으니까 다시 여기서 2번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다음 이어서 쭉 가는데 더 이상 뭐 없으니까 리턴형 만나서 종료인 거고 이게 헬로에도 호출한다는 게 우리가 printf도 이런 식으로 printf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안에 이렇게 썼잖아요. 이랑 똑같이 헬로도 여기 헬로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똑같이 여기 그냥 이름 쓴 다음에 괄호 치면 되고 printf랑 다르게 안에 뭐 안 써도 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매개 변수라는 건데 매개 변수는 조금 뒤쪽에 볼 건데 일단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 안에 매개 변수를 써야 돼요. 이 안에 뭔가 혹시 뭐 int a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 헬로를 부를 때 여기에도 뭐 이를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이 괄호 안에 뭐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쓴다는 것만 지금 생각하고 일단 진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역 변수라는 거를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지역 변수는 왜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그 일부 공간에 한정된다는 뜻이에요. 이 지역이라는 뜻이. 그래서 여기 보면 헬로 안에 num1이라는 int형 변수를 선언을 했죠. 근데 그리고 이거를 여기 밑에서 printf를 했고 근데 이 헬로 월드 아니 이 헬로라는 함수 안에서 num1이라는 변수를 선언한 거니까 이 헬로가 끝나면 더 이상 사용을 못 해요. 그게 뭔 뜻이냐면 여기서 메인에서 헬로를 실행했죠. 여기서 실행을 하면 여기 안에서 헬로 안에 있는 걸 출력을 하는데 헬로 함수 호출하는 거 끝난 다음에 밑에서 printf하고 num1이라고 하는 거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영역이 다르잖아요. 헬로의 영역은 여기까지였고 메인의 영역은 여기니까 이 num1은 헬로의 영역 안에 있으니까 메인이라는 함수 영역 안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변수라는 거는 함수가 끝나면 사라져요. 그래서 다른 함수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함수 선언과 정의 불량인데 이 부분 한 번만 더 지역 변수라는 거 조금만 더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 선언하면 아,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못 쓴다는 뜻이고 이거랑 비슷한 맥락이 이거 얘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얘도 여기서 안에서는 뭐 i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쳐도 그냥 예시예요. 이런 걸 쓴다는 개념. 이렇게 해도 바깥에서 여기서는 못하죠. 이거랑 똑같은 그거예요. 꼭 함수에 정의된 게 아니라 이 중괄호를 통해서 이 영역을 표시를 하면 그 영역보다 안쪽에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더 안쪽에서는 근데 얘랑 이 괄호랑 같은 범위나 아니면 더 바깥에 있는 경우 뭐 아예 헬로 이쪽이라던가 이런 식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거. 이 지역 변수라는 거는. 그래서 이 영역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이 함수 선언과 정의 분리하기는 그 C 언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차례대로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 쓴 이 헬로라는 거를 메인에서 헬로를 부르는데 이 선언한 게 메인보다 아래에 있으면 그러면 C 언어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쭉 읽었는데 메인에서 헬로를 불렀어. 근데 이때까지 그 C 언어 입장에서는 헬로라는 함수를 본 적이 없는데 헬로를 부른 거니까 이거는 오류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헬로를 밑에 선언하고 싶다면 오른쪽처럼 보이드 헬로 그러니까 이 헬로라는 함수가 있다는 걸 미리 말을 해준 다음에 이 헬로가 어떤 함수인지 자세히 설명하는 거는 밑에서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인 거죠. 사용하는 것보다 더 위쪽에 함수를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위에 미리 말을 해두고 자세한 설명은 밑에서 따로 하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오류. 그리고 반환값이라는 걸 이거 반환값이라는 걸 사용해서 함수를 선언할 건데, 이 부분은 일단 적어보고 설명을 할게요. 헬로 지우고. 여기까지. 네, 실행해보면 1이 출력이 될 텐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함수를 선언할 때 변수랑 마찬가지로 자료형을 선언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자료형이 무슨 자료형이냐면, 여기 리턴. 이 리턴이라는 게 이 함수의 결과를 뜻하는 건데, 이 리턴에 어떤 자료형이 올 건지를 아니,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int라고 쓰면 여기 리턴에 정수형이 와야 되고요. 그래서 똑같은 맥락으로 메인도 int를 쓰면 int를 썼기 때문에 여기에 return 0이라고 쓴 거예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int라고 썼으니까 어떤 뭐 아무 거라도 반환을 해야 되니까 그냥 0, 보통 0이라고 쓴다는 거고 int를 메인으로 써도 돼요. 뭐 상관없어요. 메인 함수는 특별히 뭔가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void를 써도 되고 플러스 써도 되는데 보통은 int를 쓴다. 메인에는. 그리고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함수를 선언할 때 int를 선언했으면 return 한 다음에 무조건이에요, 이건 무조건. 무조건 정수를 반환해야 되고, 아이고, 만약에 여기 플롯을 쓴다면, 여기에는 1, 1.1처럼 플롯에 반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원이라는 함수를, int형을 선언하고, 1을 반환한다라고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 원이 1을 반환한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이 n1이라는 int형 변수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 n1을 출력을 한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단순해서 함수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좀 약간 뭔가 복잡한 걸 짠다던가 이럴 때는 무조건 함수를 써야 편하게 느껴지고 그럴 때를 위해서 배우는 거고 그래서 뭐 정수 실수 불반환이라고 했는데 정수만 써봤는데 뭐 이제 플롯도 받고 네. 네? 어, 말 중간중간에 끊겨요? 아니면 말이 로봇처럼 들려요? 아니면 중간중간 끊겨요? 말이 잠시만 아 바꿨는데 좀 잡음 들어갈 건데 혹시 이것도 끊긴지 좀 봐주세요. 얘는
다른 마이크긴 한데 좀 약간 이상한. 그래? 아, 근데 좀 약간 선풍기 소리 들어갈 거예요. 어, 일단 혹시 다시 끊기면 말해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뭐 방금 본 것처럼 플롯을 쓸 수도 있고 불이라는 거 했죠. true, false 쓰는 그 불. 그것처럼 뭐 뭐든지 자료형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보이드를 쓸 수도 있어요. 밤제 그 처음에 헬로우를 보이드로 선언했었는데 보이드의 경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 아무것도 반환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뭐 보통 뭐 특별한 반환이 필요한 거 아니면 보이드 쓰는 게 편하고 그래서 보이드 인트 뭐 이런 거 자기가 필요한 대로 함수를 선언할 수 있다. 그리고 포인터를 반환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도 그냥 한번 보기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별게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만약 그 포인터가 필요하면 포인터 변수 선언하듯이 여기 자료형하고 별 붙여서 그냥 이렇게 붙이면 포인터, 이 인트형 포인터를 반환하는 함수라는 게 선언이 되는 거고 실제로 반환도 인트형 포인터를 반환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반환값이었고 함수에서 가장 큰 게 함수를 위쪽에 선언 혹은 뭐 위에 미리 선언한 다음에 밑에서 이렇게 적는 것처럼 함수의 사용 방식 그리고 반환값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게 매개 변수인데 매개 변수 처음에 그 비어 있으니까 안에 뭐 아무것도 안 넣는다 이런 식으로 잠깐 설명했는데 매개 변수는 여기처럼 헬로 넘버 하고 괄호 안에 숫자로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함수한테 특별한 무언가를 넘겨주는 걸 매개 변수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보이드 헬러하고 int num1 그러면 int형 num1이라는 변수를 하나 받아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함수를 선언할 때 적은 건데 이건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네. 실행해보면 헬로이 뜰 텐데 이런 식으로
함수에다가 특정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 함수 안에서 값을 써야 될 때 이 메인이라는 함수에서 가지고 있는 변수를 헬로라는 함수 안에서도 써야 될 때 주로 매개 변수를 써요. 왜냐하면 앞에서 본 지역 변수의 경우에는 그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변수를 다른 변수도 쓰게 하고 싶다의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포인터 매개 변수라는 거에 있는데 어, 일단 설명 먼저 하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add라는 함수를 만들고 싶을 때 그러면 add를 한다면 더해지는 두 개의 값이 필요할 테니까 int a, int b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변수를 받고 그리고 리턴으로 a 더하기 b를 반환을 하는데, 그렇다면 return a 더하기 b니까 이 add라는 함수를 사용할 때 앞에 int를 붙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쭉 매개 변수와 반환 값이 이렇게 세 개가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만약 그게 아니면 이 포인터를 쓸 수가 있는데, 이 포인터는 직접 사용하면서 지금 뒤쪽에서 설명할게요.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설명해 볼게요. 일단 굳이 포인터를 붙이는 이유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합 넘버, 즉 숫자 두 개를 바꾼다. 그러니까 first랑 second라는 변수가 각자 숫자를 갖고 있으면 각자가 갖고 있는 숫자를 서로 바꾼다라는 함수인데, 이거를 포인터를 안 쓰고 그냥 변수로 이렇게 쓰면 여기 int temp 하고 temp의 첫 번째 값 미리 저장하고 첫 번째 값에 두 번째 값 저장하고 두 번째 값에 세 번째 임시 값을 저장하고, 이게 이렇게 바꾸는 전형적인 방법인데, 이거 지금 바로 딱 이해가 안 가도 이렇게 보면 알 거라서 일단은 빠르게 넘어갈 거라서, 이 temp first second temp 이게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에요. 이게 혹시 이해 안 가실까봐 미리 말하는 건데, 이게 바꾸는 방법인데 이거를 해도 그냥 단순히 어, 어디- 이제 와이파이가 끊겨서 자꾸 어, 잠시만요. 다시 설명할게요. 이거를 포인터를 안 쓰고 그냥 변수를 쓰면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해도 실제로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포인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써볼게요. 작성하시면서 밤새 얘기한 TMP를 이용해서 숫자 바꾸는 이거 한번 흐름을 쭉 훑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 TMP라는 변수를 따로 또 선언을 해야 되는지.
다 되시나요? 네. 저희 모니터가 없어져. 다 되죠. 다 됐네. 이거 설명하면 안 되죠. 결과적으로 해보면 안 되는데, 이게 이유가 넘겨줄 때 얘를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라 얘 넘겨줄 때 얘가 실제 들어있는 값 10, 20을 여기에 넣어주면 이 A랑 B에 있는 이 변수의 첫 번째 있는 애 여기 그냥 값을 복사해줘요. 그러니까 이 A가 실제 얘가 아니라 이 A와 B라는 변수가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새로 만들어지고 실제 값만 10, 20 값만 이렇게 넘겨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짓을 해도 이 A랑 B의 값만 바뀌지 이 N1, N2의 값이 실제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실제 바꾸고 싶으면 그래서 포인터라는 걸 써야 되는데 포인터는 제가 설명할 때 포인터는 메모리에 주소를 저장하는 애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따라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를 포인터로 바꾼다면 A, B 바꿨으면 얘네도 바꿔야겠죠. 얘네도 포인터는 메모리 주소를 쓰니까 얘네도 넘겨줄 때 N1의 주소, N2의 주소를 넘겨줘야 되고 그러면 이 A, B가 값을 가지고 있는 애가 아니라 메모리 주소를 갖고 있는 애니까 이 N1의 메모리 주소, N2의 메모리 주소를 갖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A, B가 얘 새로운 값이라기보다는 N1, N2를 실제로 가리키는 거고 그러면 메모리 주소가 됐으니까 얘네도 실제 바꿀 때는 이렇게 역참조를 이용해서 코드를 써야 될 거고 이 A를 저장할 때도 포인터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코드가 바뀌어야 되고 그럼 실행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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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하면 20, 10, 10, 20에서 20, 10으로 바뀌었고 그런 과정 그래서 그냥 매개 변수랑 포인터 매개 변수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려고 보여드린 거예요. 그냥 매개 변수는 값을 가진 애니까 이 변수를 함수 호출할 때 넘겨줘도 실제 그 변수가 가는 게 아니라 그 변수의 값을 그 넘겨주는 함수한테 복사해 주는 거고 만약에 이 변수 그대로 저 함수가 쓰게 하고 싶다. 이 경우에는 메모리 주소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매개 변수는 포인터로 선언하고 포인터로 선언했으니까 여기서 메모리 주소로 넘겨줘야 되니까 이 주소 연산자 이거 붙여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함수 포인터인데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긴 한데 간단하게만 본다면 활용하는 게 어려워서 일단 개념을 설명을 하면 함수도 결국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수도 이름을 갖고 있고 반환값 갖고 있고 값을 갖고 있는 애니까 똑같이 다른 인트나 이런 변수처럼 포인터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런 헬로라는 함수를 선언하고 여기서 %p는 메모리 주소를 출력하는 printf의 방법이었죠. 이때까지 그 포인터 변수 확인할 때.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헬로라는 이 함수를 %p를 붙여서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메모리 주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냥 일반 변수랑. 그래서 어, 그래서 한번 써볼 건데 한번 이거 써보고 끝이니까 말고
네, 실행해보면 헬로 봉주로 될 텐데, 이 함수 포인터는 이 타입, 도 인트나 뭐 보이드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괄호, 별 하고 이름, 여기서 fp라 했는데 펑션 포인터 이런 식으로 이름 쓴 다음에 닫고 괄호 한 번 더, 이게 함수 포인터를 선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언한 다음에 fp 안에 헬로 넣고, 그리고 실행은 이 포인터에 괄호 붙이면 실행이고, fp하고 봉주로 하면 fp하고 괄호 하면 실행이고, 이런 식으로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포인터 여기까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뤄봤는데 단순히 문법을 빠르게 다루는 거라서 실제 어떤 식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학교에서 수업하듯이 그냥 문법 위주로 이렇게 쭉 훑었는데, 어, 그냥 이 부분들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2학기 실 수업 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고, 왜냐면 포인터랑 이쪽 배열, 포인터 배열, 함수 포인터 부분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 외에 짜잘하게 제가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 수업을 다 듣고 기억하고 있는다고 공부를 실 수업을 뭐 이렇게 그냥 대충 들으시는 건 좀 그렇고, 왜냐하면 너무 짜잘한 부분이 많고 너무 짜잘해서 굳이 다루는데 그냥 나열하듯이 수업이 될 것 같다 싶은 부분들은 좀 뛰어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 포인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한 번 더 보시거나, 아니면 뭐 좀, 보통은 아는 사람이나, 이렇게 인터넷으로 수업, 이렇게 설명을 듣는 것보다 포인터 부분은 아는 사람, 그걸 이해한 사람에게 설명을 듣는 편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정 없다 싶으면 뭐, 인터넷으로 보셔도 되는데, 그 메모리, 제가 늘 계속 강조했던 메모리 주소라는 거를 염두하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고, 어, 그래서 요번 주 미션은 없어요. 왜냐하면 딱히 뭐 그렇게 막 미션으로 낼 만한 것도 없어서, 스트링이나 뭐 함수 사용 방법도 함수를 사용한다는 걸 미션으로 낸다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함수를 나눈다는 거는 순전히 방법의 문제고, 구조체를 짜는 것도 순전히 방법의, 그 사람이 더 좋은 코드를 짜기 위한 문제고, 해봤자 스트링 뭐 이런 거라서. 그래서 미션은 따로 없고, 뭐 못 푸신 분들, 저번 주에 애들이 그 포인터 숙제 못 푸신 분들 계셨는데, 제가 모분 답안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보면서 이해를 해보시고, 나머지 부분들 그 수업 들으시는 거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거 C는 프로젝트 하는 언어라기보다는 단순히 그냥 개념 쌓는 느낌이라서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하시면 될 거예요. 편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C의 경우에는. 그래서 뭐 수고하셨고, 이제 5번째라서 강좌 끝이고, 다들 5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끝입니다, 수업. 수고하셨어요.